서울 근교의 작은 동네 안양시에 살고 있는 저는 이름이 박지연이에요. 인생이란 때론 정말 예기치 못한 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죠. 솔직히 말하면 이런 이야기를 누가 제 대신 말해준다면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황당하고 또 저 자신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남편인 이준호가 갑자기 긴급 출장을 가게 됐어요. 원래도 자주 출장을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엔 뭔가 달랐죠. 무언가를 급하게 떠나는 듯한 그의 모습에 저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지연아, 착륙하면 연락할게. 그렇게 인사하곤 가방을 챙겨나갔죠. 2주 동안 집을 비울 거라는 사실이 실감 나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또 출장이지 뭐 하고 무덤덤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무거웠달까요? 그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오기로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살짝 망설이다가 도어 뷰어를 통해 밖을 살폈는데 우리 옆집에 새로 이사온 남자 한지훈이 서 있었어요. 지훈이는 약 반년 전에 이사 왔는데 솔직히 말하면 잘 알지도 못했어요. 몇 번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 정도 했을 뿐이었죠.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조용한 자신감이 묻어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방 안 공기마저 밝아지는 그런 미소를 가진 남자요. 안녕하세요, 지연씨. 그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죄송한데 현관불이 깜빡거려서 알려주려고요. 저는 그 순간 후줄근한 회색 후드티와 헐렁한 레깅스를 입고 있었답니다. 내가 좀 고쳐야 하는데 생각만 하고 미뤄둔 채였거든요. 아, 고마워요. 살짝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가 여분의 전구가 있으니 제가 갈아드릴게요. 라고 하자 보통은 정중하게 거절했겠지만 뭔가 그의 말투에 신뢰가 갔어요. 그래서 네, 그럼 부탁드릴게요 하며 문을 열어줬죠. 지훈이가 전구를 갈아 끼우는 동작은 부드럽고 능숙했어요. 그와 나눈 소소한 대화 속에서 예상보다 더 많이 웃게 되었죠. 일이 끝나고 그는 이제 전구도 새 것 같죠? 라고 하며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지훈씨. 제가 말하자 그는 이웃이란 원래 그런 거죠? 라며 웃었어요. 그가 문을 나설 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뭐였는지 그때는 몰랐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던 중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지훈이 보낸 메시지였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기꺼이 도울게요. 심장이 갑자기 뛰었어요.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메시지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냥 친절한 인사일 뿐이지 뭐 스스로를 다독이며 짧게 고마워요. 지훈씨, 잘 자요. 라고 답했죠. 그럼에도 알 수 없는 불안과 호기심이 가슴속에 뒤섞여 있었어요. 다음 날 점심 무렵이 되자 문득 부엌 수도꼭지가 오래도록 새고 있다는 게 생각났어요. 준호가 고치겠다고 했지만 결국 미뤄졌던 거죠. 평소 같으면 바로 배관공을 불렀겠지만 지훈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살짝 메시지를 보냈죠. 지훈 씨, 수도꼭지 고칠 줄 아니요. 며칠째 물이 똑똑 떨어져서 미치겠어요. 거의 즉시 답이 왔어요. 10분 후에 갈게요. 그리고 정말로 10분도 안 되어 그가 나타났어요. 손에는 공구상자를 들고 하얀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는데 그게 또 왜 그렇게 멋져 보이던지. 문제의 범인을 보여주세요. 장난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그가 말했어요. 부엌으로 안내하자 그는 싹싹하게 수도꼭지를 고쳤고 작업 중에도 대화가 끊기지 않았어요.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그의 직업, 요리에 대한 취미, 얼마 전 아픈 이별을 겪고 이 동네로 새 출발을 하러 왔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요. 그의 목소리에 뭔가 묵직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고개만 끄덕였어요. 여기서 잘 지내서 다행이에요. 좋은 이웃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제가 말하자 그는 웃으며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가끔은 너무 외로워요. 라고 했어요. 이상하게도 그 말이 마음에 닿았어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고 그가 떠날 때까지도 뭔가 특별한 분위기가 감돌았죠. 그날 밤
인스타그램 알림이 떴어요. 지훈이 저를 팔로우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손가락이 망설이다가 마팔을 눌렀어요. 이게 뭐지? 하는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저 이웃 사이의 자연스러운 관심이라 믿으려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지훈과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우연히 보내온 재치 있는 밈에 웃음이 터지고 우연히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죠. 무해한 우정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주말이 되어 그는 바비큐 파티에 저를 초대했어요. 그냥 편하게 이웃끼리 하는 거예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수락했죠. 그의 뒤뜰에서 열린 소박한 모임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즐거웠어요. 구워진 닭고기와 채소를 들고 앉은 저는 짧은 원피스에 슬림한 스트랩 샌들을 신고 있었는데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머리카락과 어우러져 은근한 매력이 느껴졌어요. 지훈은 편안한 청바지와 흰 티셔츠 차림으로 그만의 자연스러운 자신감을 뽐냈죠. 식사와 대화가 무르익을 때 지훈은 갑자기 처음에는 좀 딱딱할 줄 알았는데 지연 씨는 정말 다르네요. 라며 웃었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며칠간 정말 고마웠어요. 라고 답했죠.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편안하지만 동시에 뭔가 이룰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인 듯한 긴장감이었죠. 그날 밤 인스타그램에 그 바비큐 사진을 올린 지훈. 댓글 하나 없이 맛있는 음식, 더 좋은 사람들이라는 짧은 문구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게 무슨 뜻이지 하는 생각에 잠에서 깨어난 아침, 머릿속은 그 말로 가득 찼죠.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아직 짐작도 못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 계속 지훈 생각이 뱅뱅 돌았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전날 입었던 그 얇은 블라우스가 눈에 띄었죠. 그 블라우스는 목선이 살짝 드러나는 디자인에 가슴 라인을 은근히 강조하는 세련된 옅은 베이지색이었어요. 거기에 검은색 슬림 스커트와 은은하게 빛나는 진주 귀걸이를 매치하면 평범한 일상에도 묘한 긴장감을 주는 스타일이었죠. 오늘은 좀 다르게 보여야겠다는 생각에 옷을 꺼내 입었어요. 물론 이 모든 것은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 때문이었어요. 출근길 버스 안에서 문자가 울렸어요. 지훈이었죠. 오늘 저녁에 커피 한 잔 어때요? 동네 새로 생긴 카페가 괜찮대요. 순간 심장이 콩닥거렸지만 괜찮아. 그냥 친구일 뿐이야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제가 답장을 보내기 전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고 순간 몸이 앞으로 쏠렸죠. 옆에 있던 남자가 재빠르게 팔을 잡아줬어요. 그 사람은 바로 지훈이었어요. 괜찮아요. 라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저도 모르게 네,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죠. 그날 저녁 카페 달빛 정원에서 만났어요. 카페 내부는 나무와 초록 식물로 꾸며져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저는 연한 핑크색 니트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 헤쳤어요. 지훈은 검은 셔츠에 진한 회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고 그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를 잃지 않았죠.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지훈은 최근 작업 중인 디자인 프로젝트와 요리 취미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고 저는 회사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남편과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털어놨어요. 그가 가끔씩 살짝 미소를 지을 때마다 저는 그 미소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어요. 대화가 무르익을 때쯤 지훈이 갑자기 지연 씨, 혹시 이렇게 만나는 게 당신에게도 위안이 되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머뭇거리다 네, 요즘 뭔가 답답했는데 당신 덕분에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에요. 라고 솔직하게 답했죠. 그때 카페 조명이 잠시 깜빡이더니 갑자기 정전이 되었어요. 주변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졌죠. 지훈이 재빨리 휴대폰 불빛을 켜서 제 손을 잡았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있으니까. 그의 손이 따뜻하게 느껴져 심장이 뛰었어요. 그 순간 낯익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어요. 바로 준호였어요. 지연아, 여기 있었구나. 그는 빗속을 뚫고 이곳까지 온 듯
젖은 머리카락과 옷차림이 초췌했어요. 저는 얼어붙은 채 말문이 막혔죠. 지훈과 준호, 두 남자의 시선이 교차하는 그 순간, 방 안의 긴장감은 폭발 직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카페 안에선 누군가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눈길이 그 소리에 쏠렸죠. 제가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이었어요. 화면에 떠있는 메시지 내용은 단 한 줄,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어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준호가 왜 갑자기 나타난 건지 저는 전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제 평화로운 일상은 이미 멀리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죠. 그날 밤, 카페 달빛 정원에서의 정전 사태는 마치 영화 한 장면처럼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준호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그 순간, 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숨조차 쉬기 어려웠죠. 그의 젖은 머리카락과 흐트러진 셔츠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고, 그 눈빛에는 무언가 단단한 결의가 섞여 있었어요. 준호 씨, 왜 여기?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가 한마디로 끊었어요. 얘기해야 할 게 있어. 지훈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다시 준호에게 시선을 돌렸죠. 그때 카페의 조명이 다시 켜졌고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저는 순간 당황해서 가방을 꼭 쥐었고 지훈은 조용히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말해봐요. 무슨 일인데요? 지훈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물었어요.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내가 이번 출장에서 일어난 일을 숨겼어. 사실은 일이 생각보다 심각해. 그의 말에 저는 숨을 삼켰어요. 뭔데요? 지훈도 궁금한 표정으로 고개를 기울였죠.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 중요한 프로젝트가 유출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서 이걸 정리하러 급히 다녀온 거야? 그리고 그 일에 관련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지도 몰라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주변에 그 순간 카페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죠. 지훈이 한 발 앞으로 나와 그럼 혹시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 라고 물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조심해야 해. 누군가 우리를 엿보고 있을지도 몰라. 저는 두 남자의 심각한 대화를 들으며 그동안 제 마음속에 맴돌던 불안감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지연아, 너도 조심해. 내가 곁에 없다고 해서 무방비 상태가 아니야. 준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지만 그 안에 담긴 걱정은 분명했어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그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그날 이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마치 미로 속을 헤매는 기분이었어요.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바람은 차갑게 불었죠. 머릿속에는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준호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제 카페에서의 사건과 준호의 경고, 그리고 지훈과 나 사이에 묘하게 흐르는 긴장감까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훈이 보낸 메시지였죠. 괜찮아. 어제 일 이후로 계속 걱정돼. 순간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저는 답장을 쓰면서도 손끝이 떨렸어요. 정말 괜찮을까? 이 모든 게 어디로 향하는 걸까?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죠. 그날 저녁, 지훈이 제 집 앞에 나타났어요. 평소와 달리 어두운 표정이었고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생각보다 일이 심각해졌어. 그가 조용히 말했죠. 내가 이걸 준비했어. 필요할지도 몰라의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작은 USB와 메모장이 있었어요. 이 안에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가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조심해야 해.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의 목소리에 진지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그 순간 평범한 일상은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했죠. 하지만 동시에 이 미스터리를 풀고 싶다는 강렬한 호기심도 생겼어요. 과연 이 USB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 그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결심했어요. 진실을 찾을 거야. 그리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나 자신을 지켜내야 해.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휴대폰에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발신자가 잘 수 없으므로 뜨더군요. 메시지 내용은 단 한 줄,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 말을 읽는 순간 저는 몸서리쳤어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예상 못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을 맞으며 조심스레 USB를 손에 들었어요. 작은 플라스틱 조각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죠. 상자 안에 있던 메모장에는 단 몇 줄의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진실을 찾으려면 그림자 속을 걸어야 한다. 왠지 모를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집안은 조용했고 저는 조심스레 노트북을 켰어요. 커피 한 잔을 옆에 놓고 마음을 가다듬었죠. USB를 연결하는 순간 화면에 수많은 파일과 폴더가 뜨기 시작했어요. 그중 하나를 클릭했더니 한 장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익숙한 거리의 풍경, 바로 우리 동네 안양의 어느 골목이었죠. 그런데 사진 속 누군가가 저를 몰래 찍은 듯한 그림자가 보였어요. 심장이 벌렁거렸죠. 그때 문자가 왔어요. 이번에는 지훈이었어요. 조심해. 누군가 우리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어. 그의 메시지에선 긴장감이 묻어났죠. 저는 답장을 보내며 몸을 움츠렸어요. 어쩌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점심 무렵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마을에서 유명한 수선집 할아버지 김영수 씨가 서 있었죠. 박지연 씨, 잠깐 시간 있나? 그는 주름진 얼굴에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말 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요즘 좀 이상한 일이 많다더라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안으로 들였어요. 김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입을 뗐어요. 우리 동네에 최근에 누군가 몰래 다니는 것 같아. 특히 밤에 불빛도 없이 골목을 배회하는 사람들 말이야. 그중에는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의 말에 등골이 서늘했죠. 혹시 당신도 그런 걸 느꼈나?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네, 사실 어제 이상한 사진도 발견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더 조심해야 한다. 이 동네가 예전 같지 않아?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저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묘한 위로를 받았어요. 저녁이 되자 지훈이 다시 연락했어요. 오늘 밤에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약속 장소인 동네 작은 공원으로 향했어요.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 지훈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진지했어요. 지연 씨, 우리가 맞닥뜨린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우리 동네 전체를 위협하는 커다란 음모일지도 몰라. 그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묻자. 지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함께 진실을 파헤치자. 우리 둘이서 라고 답했죠.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둘 다 고개를 돌려 소리 나는 쪽을 바라봤죠. 나무 뒤 어둠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지나갔고 그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어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지훈이 속삭였어요. 그 길로 저는 집으로 돌아와 커튼을 단단히 닫고 창문 너머 어둠을 응시했어요. 내가 무엇에 발을 들여놓은 걸까?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날 밤 휴대폰에 다시 한번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고 내용은 단 한 단어, 조심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있던 저는 휴대폰 화면에서 반짝이는 조심이라는 메시지를 몇 번이고 바라봤어요. 한 글자에 담긴 경고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죠. 창밖에서 부는 바람 소리가 점점 커지고 저도 모르게 몸을 웅크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신경이 곤두선 상태로 집을 나섰어요.
가벼운 베이지색 트렌치코트에 검은색 앵클 부츠를 신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죠. 화장은 최소한으로 하면서도 은은한 향수를 뿌려 긴장된 마음을 조금 달래려 했어요. 오늘만은 무사히 지나가야 해라는 생각뿐이었죠. 회사에 도착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메시지와 지훈, 준호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동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멀게만 느껴졌죠. 점심시간, 조용히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지훈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밤 다시 만나자. 중요한 단서가 생겼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저녁이 되어 우리는 안양시 외곽의 한 오래된 도서관 앞에서 만났어요. 도서관은 오래됐지만 그만큼 무겁고 깊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저는 차분한 네이비색 원피스에 검은색 스타킹, 그리고 살짝 굽이는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긴 머리는 자연스럽게 흘러내렸고 은은한 립스틱이 입술을 살짝 감쌌죠. 지훈은 검은 재킷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낡은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이걸 봐, 우리 동네에 관련된 과거 기록들이야. 여기에 뭔가 숨겨진 게 있어. 그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펼쳤죠. 우리는 함께 과거 사건들과 현재 상황을 비교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점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죠. 그때 도서관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 주변을 살피는 듯했죠. 지훈은 곧바로 긴장하며 누구지? 라고 속삭였어요. 남자는 우리 쪽으로 다가오더니 이렇게 밤에 여기서 뭐 하는 거요? 라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가볍게 웃으며 조용히 공부 좀 하려고요 라고 답했죠. 하지만 남자의 눈빛은 불신으로 가득했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그럼 조심하세요. 누군가가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라며 경고를 남기고 사라졌어요. 그가 떠난 후 지훈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제 손에 있던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준호에게서였죠. 오늘 밤 꼭 조심해. 더 이상 혼자 있으면 안 돼. 그의 메시지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죠. 은은한 조명을 받아 반짝이는 검은색 원피스가 몸에 딱 맞았고 목선과 어깨가 살짝 드러나는 디자인이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평소와 다르게 조금은 강렬하고 동시에 연약해 보였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일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자꾸만 커져갔죠. 그리고 문득 머릿속에 떠오른 하나의 질문. 이 모든 사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은 누구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며칠 후, 저는 점점 깊어지는 불안 속에서도 일상을 꾸려나가고 있었어요. 어느덧 가을이 깊어져 안양 시내 거리에는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출근길에 나섰어요. 연한 회색 코트에 깔끔한 스트레이트 팬츠를 입고 검은 로퍼를 신고 있었어요. 머리는 살짝 웨이브를 넣어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죠. 회사에서의 하루는 정신없이 흘러갔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미스터리로 가득했어요. 점심시간,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 거기에 누군가 꽂아놓은 작은 봉투가 있었어요. 이름도 없이 지연 씨에게라고만 적혀 있었죠. 손끝이 떨리며 봉투를 열었는데 안에는 흑백 사진 한 장과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진실을 알고 싶다면 밤 10시에 안양역 근처 별빛 카페로 오세요. 저는 당황했지만 동시에 심장이 뛰었어요. 누가 이런 걸 보낸 걸까? 라는 생각과 함께 그곳에 가야만 한다는 강한 충동이 밀려왔죠. 저녁이 되자 저는 조심스럽게 준비했어요. 진회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하이웨이스트 스커트, 발목이 살짝 드러나는 굽 높은 부츠를 신었죠. 메이크업은 진한 스모키 아이로 조금 더 강렬한 느낌을 주었고 머리는 자연스럽게 뒤로 넘겼어요. 거울 앞에서 제 자신을 바라보니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10시가 가까워지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별빛 카페로 향했어요. 카페는 안양역 근처 골목 한가운데 숨겨진 듯 자리 잡고 있었고 내부는 어둡고 아늑한 분위기였어요. 조명은 은은하게 빛나고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죠. 안으로 들어서자 한 남자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안경을 쓴 중년 남자였고 박지연 씨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며 미소 지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물었죠.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저는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고 당신이 마주친 이상한 일들에 대해 조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당신과 지훈 씨, 준호 씨 모두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는 낡은 서류 봉투를 꺼내 저에게 건넸어요. 이걸 보세요. 우리 동네의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보며 그의 말을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또 다른 인물이 들어왔어요.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젊은 여성이었는데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그녀는 저를 향해 다가와 당신이 박지연 씨인가요? 조심하세요. 당신의 주변에 믿을 사람이 많지 않아요. 라고 경고했어요. 순간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흐르며 저는 이 모든 게 점점 더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임을 깨달았어요. 그 여자는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사라졌죠. 카페 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음속에서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라는 질문이 계속 맴돌았죠. 그때 휴대폰 진동 소리가 울렸어요. 메시지였죠. 이번엔 지훈으로부터. 조심해, 지연아. 우리 둘 다 위험해지고 있어. 저는 메시지를 보며 몸을 떨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어요. 며칠 후, 저는 점점 더 깊어지는 미스터리 속에서 마음의 균형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면서 거울 앞에 섰죠. 어깨가 살짝 드러나는 붉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슬림 팬츠, 그리고 발목을 감싸는 하이힐을 신고 있었어요. 은은한 향수와 함께 오늘만큼은 강인한 여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고개를 들었죠. 회사에서조차 머릿속은 별빛 카페에서 만난 그 여인의 경고와 지훈이 보내온 메시지로 가득했어요. 하루 종일 집중이 되지 않아 점심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동료들의 말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골목길을 걸으며 저는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듯한 섬뜩한 기분에 휩싸였어요. 그날 밤, 집 앞에서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검은 가죽 재킷에 진한 회색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죠. 이걸 봐, 지연아. 그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최근에 받은 정보야? 우리를 노리는 이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문서가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우리 동네 골목에서 몰래 촬영된 듯한 모습들이 담겨 있었고 문서에는 몇몇 인물들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의심스러운 활동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이걸로 우리가 뭘 해야 할까? 라고 물었어요. 지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먼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해. 누군가가 우리를 돕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거야 라고 답했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우연히 동네 카페에서 준호를 마주쳤어요. 그는 평소보다 훨씬 지쳐 보였고 옷차림도 단정하지 못했죠. 지연아,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그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의 말에 따라 조용한 골목길 카페로 들어갔죠. 그곳에서 준호는 내가 출장 중 알게 된 사실이 있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 라고 고백했어요.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있어.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는 말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죠.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옆집에 사는 한지훈이야. 그의 말에 충격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동안 느껴왔던 이상한 감정들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지훈에 대한 신뢰와 의심이 뒤섞여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죠. 그리고 휴대폰에 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믿지 말라는 단 한마디. 이번에는 발신자조차 알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창밖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몸을 움츠리며 창문 너머를 조심스레 바라봤죠. 그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제 안에선 점점 더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밤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은 어느 날, 저는 집안에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검은색 실크 소재의 슬림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목선과 어깨를 살짝 드러내는 디자인이어서 거울 속 제 모습에 잠시 눈길이 머물렀죠. 하지만 그 아름다움도 마음 한켠의 불안감을 덮기엔 역부족이었어요. 그날 저녁,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지금 당장 나와야 해. 중요한 걸 발견했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급했고 떨림마저 느껴졌죠. 저는 망설임 없이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섰어요. 밤하늘에 별빛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둠 속에 갇힌 듯 했죠. 우리는 안양 시내의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주변은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췄죠. 지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저에게 건넸어요. 이 안에 우리가 찾던 진실의 일부가 담겨 있어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결연했어요. USB를 받자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하며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놓치지 말아야 할 마지막 기회, 그 문구에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저는 굳게 다짐했어요. 이제 멈출 수 없어. 며칠 후, 저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내리는 빗소리가 조용히 들렸고 저는 검은색 레이스가 살짝 비치는 잠옷 차림으로 창가에 서 있었죠. 그때 벨소리가 울렸어요.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날카로운 눈빛이 숨어 있었죠. 박지연 씨, 만난 적 있죠?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몸을 굳히며 누구세요? 라고 물었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동안 당신이 찾던 답을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이걸 듣고 나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예요. 라며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봉투를 받자 손이 떨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안에는 지훈과 준호에 관한 충격적인 비밀과 우리 주변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의 단서들이 담겨 있었죠.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이게 다 무슨 뜻이죠?" 라고 물었어요. 남자는 눈빛을 더욱 날카롭게 하며 "진실은 언제나 위험과 함께한다" 라고 답했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죠. 남자가 떠난 뒤 저는 그 봉투를 꽉 쥐고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이번에는 지훈이 보낸 문자였어요. 지연아, 조심해. 이제 모두가 움직이고 있어? 그 순간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고 저는 몸을 돌려 문을 잠갔어요. 이 모든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오히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검은색 세틴 슬립 드레스가 피부에 부드럽게 감기면서도 마음 한켠은 무거움으로 가득했죠. 거울 속 제 모습은 어딘가 낯설면서도 강렬했어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눈을 감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달리 일찍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했어요.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준비는 해야 했죠.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에 심플한 흰 셔츠, 그리고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출근길에 올랐어요.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머리카락 속에서 결심이 단단해졌죠.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점심시간, 휴대폰으로 지훈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죠. 오늘 밤 마지막 만남이 될지도 몰라. 반드시 와줘.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장을 보냈어요.
알겠어. 나도 준비할게. 저녁이 되어 우리는 안양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창고 앞에서 만났어요. 어두운 밤, 창고는 으스스하게 보였고 주변은 적막했죠. 저는 어두운 자켓에 청바지, 그리고 단단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긴장감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문을 열었죠. 창고 안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조명이 켜지자 벽면에 걸린 사진들과 문서들이 보였어요. 우리가 그동안 찾으려 했던 진실의 조각들이었죠. 지훈이 한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다가왔어요. 여기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게 담겨 있어. 그 순간 문이 쾅 닫히며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우리는 놀라서 몸을 돌렸죠. 어둠 속에서 나타난 인물은 바로 준호였어요.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제 끝내야 해, 이 모든 걸.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감 넘치는 순간을 맞았어요. 그때 휴대폰 진동 소리가 울렸고 모두 동시에 메시지를 확인했죠. 화면에는 한 줄의 문장, 진실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한다 이라는 글귀가 떠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뒤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리고 그 순간 창고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결코 멈출 수 없었어요. 차가운 밤 공기 속 창고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검은 레이스가 은은히 비치는 블라우스와 짙은 남색 스커트를 입고 있었고 발끝에는 살짝 굽이 있는 구두를 신었죠. 피부에 닿는 옷감이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었어요. 지훈과 준호, 그리고 저 셋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때 문 밖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준비됐어? 지훈이 낮고 단호하게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나아가야 해. 그 말에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섰죠. 문이 힘차게 열리며 어둠 속에서 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는 긴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롭게 빛났어요. 오랜만이군요. 박지연 씨. 그리고 두 분 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죠. 그 순간 저는 그가 바로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임을 직감했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진실을 찾는다는 건 결국 대가를 치르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당신들은 이미 선택했으니까. 갑자기 창고 안조명이 깜빡이며 희미해졌고 뒤이어 문이 쾅 닫혔어요. 우리는 고립된 공간에 갇혔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가 천천히 다가오자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저에게 건넸어요. 이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그걸 열기 전에 한 가지 약속해야 합니다. 그의 눈빛은 서늘했어요. 무엇을 약속해야 하죠? 제가 물었어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다시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약속, 그는 단호하게 말했죠.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용기가 솟아났어요. 진실을 숨기는 것은 나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저는 그 약속을 할 수 없어요. 그 말을 들은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다면 당신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그 순간 창고 문이 갑자기 열리며 강한 빛이 쏟아졌어요. 밖에서 누군가가 달려 들어왔고 그 빛과 함께 긴장이 한순간 풀렸죠. 저는 그 빛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느꼈어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